네, 뉴스프리전 미디어 뉴스센터 김정은입니다. 지역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순서로 화성도시공사 김근영 사장님을 저희 초대석으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대로 진행해 김정순 뉴스캐스터. 여기 방문해 주셔서 보실까요? 감사드립니다. 아, 영광입니다. 예. 네. 네, 현재 화성도시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화성도시공사는 세 쪽으로 그 업무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네. 이제 하나는 시에서 위수탁 사업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요. 옛날 공단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처럼 대중교통, 공영제, 버스 공영제 실현하는 파트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저희들 개발 사업 하는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공사의 본연의 업무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공사의 본연의 업무인 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크게 우리 개발 사업은 한 세 파트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공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들, 신도시 참여하는 이런 같은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파트가 있고요. 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위스탁 대행 사업을 하는 세 개 파트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거가 이제 개발 사업에서 택지 조성 사업. 이거는 이제 저희들 신도시 사업하는 3기 신도시 참여 진안하고 봉담 3기 신도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나머지 한두 개 지금 택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익과 수익의 균형적인 배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 도시공사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질문을 많이 해요. 네. 첫째, 공익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들이 위수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익이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일단 개념부터 저는 조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두 개 정도로. 첫 번째는 과거에는 공익이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공익인데 이제는 좋은 시설물을 제공해 주는 게 공익이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이런 시설물을 유치해 주는 것도 하나의 큰 공익의 개념이다. 이런 개념 하나 하고요. 두 번째 개념이 조금 우리가 좀 정립돼야 될 게 과거에는 건물을 하나 지으면 그 건물 안에 수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개념은 이제 맞지 않다. 왜냐하면 공익도 실현 못하고 수익도 실현 못하는 묘한 기형적인 개발 형태가 돼서 이제 저는 수평적 공익 수익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공익이 있는 데는 철저하게 공익을, 그래서 또 공익이 필요한 데는 철저하게 공익을, 그 다음에 수익이 나는 데는 철저하게 수익을 내서 그 수익된 이익을 공공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하는 게 저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사업의 참여율에 따른 수익률 개선 그리고 재투자 부분에 의해 의견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공사의 본연의 그 일이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을 얼마만큼 내서 그거를 공익으로 다시 재투자하는지가 저희들이 그 공사가 갖는 이익이죠. 그 목적이죠. 다른 개인 회사 같으면 수익 내는 게 최고의 목표고, 그렇죠. 우리는 공사는 수익만 내는 게 아니고 그 공익을 실현해야 되는 수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고 그 이익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뭐 환류 방식이니까요. 다른 어떤 일반 기업하고 저희 공기업의 차이점은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시자마자 또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셨어요. 네, 또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최근 들의 그 사회 환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니까 2년차, 5년차 되는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근데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지 저희들이 진단도 하고 직원들하고 제가 직접 면담도 해보니까 역시 어떤 직장 내의 갈등, 이게 제일 큰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했습니다. 일단 갑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우리 경영진 포함해서 고직급자들이 대하는 인식 개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MZ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하고의 어떤 접점을 찾는데 제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목표는 어쨌든 2년차, 5년차 되는 MZ세대들과 함께하는 직장이 저희 모토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최근에 뭐 MZ 세대들 개별 상담을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던가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재 불만, 또 건의사항 이런 것들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 뭐 하나는 이제 우리 복지 임금이 좀 공기업이 좀 낮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 내가 조금 수직적 그 문화, 그래서 조금 수평적 문화로 좀 전환해 해달라는 어떤 요구들. 그러면서도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단순한 워라밸이나 급여나 뭐 복지 이런 것만 강조하지 않고요. 생각보다 자기의 성장성, 또 회사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 큰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했고요. 제가 결국은 젊은 직원들한테 좋은 회사를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우리 회사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각 개인의 발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MZ세대와 함께하는 성장하는 법도 교육도 특강도 하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거 최근 들어서 그 젊은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문하는 사람한테 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장이냐 아니면 재미냐 아니면 워라밸이냐 돈이냐 이런 가치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왜 회사를 MZ세대들이 빨리 떠나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조직이 조금 너무 좀 수직적 조직이고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MZ세대들이. 그래서 떠난다는 사실 같은 거 이렇게 좀 우리 고위직들 특히 우리 팀장 이상 되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덕목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이런 것들 조사한 데이터들 이렇게 보여줬고요. 이제 우리 함께 하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직원들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한 4가지로 정리해서 각각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뭐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랬는지 조직 개편을 단행하셨고 또 미래 전략실을 없앤 것의 대표적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엄격하게 이제 조직 개편에서 미래 전략실을 없앤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들 우리가 90% 정도가 우리 공사가 위스탁하고 대중교통이에요. 그럴 때 시민사회 특히 또 의회나 또 시에서도 이제는 조금 그 위스탁 사업에서 좀 개발 사업적으로 좀 해서 자꾸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이 공익으로 환류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조직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도시 기반 에너지 통합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거에 아주 기본적인 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약간 조금 첨언이 필요한데요.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우리 친환경, 그 다음에 제로 탄소 그러는 걸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탄소 감축하는 시대에 지금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로선 최초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정부에서 그 고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생소할 겁니다. 일반화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화성시에서 1년 동안 배출되는 전체 탄소량을 가시적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내가 얼마나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 또
우리가 탄소를 감축하는 친환경 시설들이 있음으로써 얼마나 감축되는지를 시민들한테 가시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기상 예보 들었듯이 이제 곧 우리들도 이제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량, 그다음에 절감은 얼마 됐는지, 어디서 누가 하고 있는지를 시민들한테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포분하게 또는 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래요. 그 건설회사에서 한 35년 근무해가지고 사실 수익을 창출하는데 주로 그래서 한 개인의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실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아주 그런 공조직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공익이 뭔지에 대한 개념 설정과 그거를 저희가 공사에 있으면서 실현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화성시가 요즘 제일 시정 목표로 하고 있는 100만 특례 신도시,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는 우리 도시공사가 좀 돼야 되겠다. 또 세 번째는 우리 화성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동서 균형 발전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들 도시공사가 어떻게 이익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관심 많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이 조금 공사에 근무하면서 자존감이 요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고 조금 우리가 공복으로서 조금 그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네,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